안녕하세요. 저 오늘 성신여고 고1 수학 내신 분석 설명회를 맡게 된 김승아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춥죠, 날씨가. 추운 날 이렇게 여기까지 귀한 발걸음 어머님들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부모님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 귀한 발걸음 하신 거 시간 낭비 되지 않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여고 고1 수학 내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요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도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성신여고에서 교육과정 조금 어떻게 됐는지, 여기 이게 좀 바뀌어서요. 제가 자료를 작년 거밖에, 성신여고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작년 거밖에 없어서 이제 그냥 말로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나온 김승하라고 합니다. 네. 자,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모두 이제 중등 수학을 하다가 이제 고등 수학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와 계신데,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의 좀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중등 수학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는 배제하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요. 자, 혹은 존재하더라도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A등급 혹은 B등급을 이걸 다 틀려서 갈라진다?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고등수학은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이 명백히 존재하고요. 학교별로. 그 다음에 등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다른 데서는 좀 듣기 힘드실 것 같은 얘기인데, 학교 전체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이 근처에서 수시로 대학 잘 보낸다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 동네 근처에서 선덕고가 제일 잘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선덕고처럼 요새 입시는 고등학교를 다 학교 이름을 가려놓고 보거든요, 입학사정관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덕고처럼 특별한 학교들은요, 3등급이더라도 입학사정관들이 뽑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학교 이름이 가려져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런 학교들은요, 평균이 낮고요, 표준 편차도 굉장히 낮아요. 그럼 그걸 보고 입학사정관분들이 이 학교는 시험이 어렵구나, 그리고 시험이 어려우니까 이 학교는 공부 수준이 높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대부분 이제 좋은 학교들을 가려내거든요. 그래서 평균이랑 학교 입장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겁니다. 학교의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킬러 문항을 맞추는 연습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전까지는 이제 공통수학 1, 2 대신에 수학 상하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공통수학 1, 2로 바뀌었고요. 공통수학 1, 2가 되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수학 상에 있던 도형의 방정식들이 이제 공통수학 2로 넘어갔고, 공통수학 1 막바지에 이제 행렬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행렬이 추가가 됐고, 원래 수학 하에 있던 경우의 수가 공통수학 1으로 넘어오는 그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행렬 파트는요, 추가가 됐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에도 행렬은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이 이제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이거든요.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인데, 이게 원래는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 확률과 통계라는 이름에서 대수가 이제 수원이 대수로 바뀌었고요. 수2가 미적분 1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과목명만 바뀐 거고, 이 부분에서는 큰 내용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요 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 입학한 친구들은 수능 때 기하와 미적분 2, 요 미적분 2는 이제 현재 미적분입니다. 근데 요것들이 수능 과목에 출제가 됐는데, 요것들이 이제 수능 과목에서 출제가 안 되는 걸로, 심화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출제가 되네 마네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결국 출제가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났고요. 근데 확정이 났다고 해서 이게 수능에 안 나온다 뿐이지, 어머님들 지금 당장 정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 부모님들은 수시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 수시에서는 학교에서는 이 과목들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시를 할 때는 결국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과목을 수강하느냐 수강하지 않느냐로 아마 유불리가 꽤 크게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전공들에서는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또 추가가 된 게, 원래 요 진로 선택에서
기하, 미적분 2, 그 다음에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 요 정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게 외부 이수가 안 됐거든요. 외부 이수가 안 됐는데 요번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요런 과목들 여기 나와 있는 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전문수학, 이산수학, 고급대수, 고급미적분, 고급기하 이런 거 생소하시죠? 요게 원래 과거에서 배우던 과목들입니다. 과학고등학교에서. 근데 요런 과목들이 대학교라든지 혹은 과거라든지 이런 뭐 전자 이런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전자로 이렇게 듣는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학점 이수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들음으로써 이제 학생부에 좀 차이를 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과목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3학년 때 그냥 사실상 이 말 걸어놓고 수능 공부시키는 과목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성신여고 이제 교과서는 비상교육과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면 일단 당장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급하니까요. 중간고사 총평을 해드리면 2024년도 1학기 중간고사는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굉장히 평이해서요. 그냥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 1등급 컷은 아마 9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 컷은 많이 틀려야 하나 정도였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출제 문항 이 파트를 분석해 보면요. 다항식의 연산에서 이제 총 3문제,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서 총 6문제, 복소수에서 4문제, 2차 방정식 3문제, 2차 함수에서 7문제가 나왔습니다. 특정 단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게 보이시죠? 그죠? 2차 함수 파트가 대부분 어렵고요.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여기서 킬러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배점도 그리고 성신여고는 좀 특이하게 100점 만점이 아니라 3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점이 좀 이상하게 적혀있죠. 3.2, 8.9, 5, 3.7, 9.2로 적혀있는데 다 더하면 30점입니다. 30점 만점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기출문항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뭐 사전 지식이 있으시면 뭐 좀 딥한 내용도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가 어떤 문항과 어떤 문제집에 있는 어떤 문항과 좀 비슷한 문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12번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항을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좀 난이도 있는 문항, 변별력을 그래도 갖출 만한 문항들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문항입니다. AB가 정수이고 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인수분해 단원에서 출제는 문제죠. 그죠? 인수분해 단원에서 출제는 문제인데요. 원본은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마플 시너지 요거 행복한 1등급의 인수분해 파트의 378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항입니다. 예. 그 다른 학교에서는요. 요 원본 문항이 그대로 나오면 거의 킬러 수준입니다. 킬러 수준으로 출제되는 문항인데 성신여고에서는 조금 문항의 난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도 굉장히 적고 몇 가지만 체크해 보면 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항으로 바뀌어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24학년도 13번 문항입니다. 13번 문항 fx는 x제곱 뭐 2차 함수의 그 판별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자, 판별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요거 21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11번 문항을 변형한 겁니다. 보시면 개수 몇 개 달라진 거 말고는 거의 변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성신여고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집이나 혹은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문제는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요 문제는 원래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계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2, 3분은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저는 저희 반 학생들한테 이거 1분 만에 푸는 방법 가르쳤는데 아무튼 그냥 제 자랑이었습니다. 자, 24년도 13번 문항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 활용하는 문제고요. 나머지 정리 아주 간단한 2차식으로 나누는 문제인데 조금 표현이 생소합니다. 원래는 이걸 그냥 숫자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숫자로 주는 대신에 이 문제에서는 그냥 얘네들을 문자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문자로 일반화시켜서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뭐 죄송합니다. 좀 깨졌는데 이제 마플 시너지 같은 문제 유형집에 기본 유형집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를 조금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생소하지만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인수분해 이용해서 숫자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모의고사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조금 바뀌고 식 모양은 바뀌었는데 풀이 방법 자체는 큰 틀에서 똑같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18번 문항입니다. 18번 문항 요거는 가장 비슷한 문제가 바로 전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유형집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렇지만 바로 전년도 기출문제 보시면 요구하는 바가 거의 일치합니다. 요 식의 모양만 바뀌고 몫을
가지고 이렇게 특정한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는 게 거의 동일한 문양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문제가 사실상 아까까지 보여드린 문제들은요, 사실 굉장히 상투적이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별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데, 그나마 변별력을 갖출 만한 문제라면 23번 요게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서답형 5번이고요. 요 문제 하나 정도가 조금 변별력을 갖출 만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2차 함수 문제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과연 꼭지점의 위치를 x좌표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전년도에도 동일한 유형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합답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지우고서 이제 숫자를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총평을 하자면 시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난이도 상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나머지는 중상 혹은 중, 대부분 요런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요런 시험이면, 이제 시험이 쉽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요 문제, 요 상난이도 문항, 요거 하나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다 맞춰야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쉬울수록요. 예, 시험이 쉬울수록 조금 기초에 충실하고, 그리고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할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100점이 아니면 1등급이 안 나오는 시험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도 계산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50분 안에 빡빡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반드시 검토를 할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토를 할 시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단 시간 안에,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유형화시켜서 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걸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험 디테일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기본 개념과 기본 유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철저한 이해를 통해서 풀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야지만 끝에 검토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요. 그죠? 사람이 뭐 살면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유형학습을 통해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그 현장에 들어가서는요, 그 모의고사랑 다르게, 뭐 모의고사 얘기도 여기저기서 들어보셨겠지만, 수능 설명회 같은 것도 들어보셨겠지만, 내신은 특히나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특히나 수학은 더더욱이요.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더라도. 그렇다면 들어가서 거의 모든 문제를 2분 내지 시험 문제가 조금 많다고 하면 1분 40초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 유형이 철저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유형에 대한 철저한 반복을 통해서 눈에 익혀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보자마자 손이 먼저 움직여서 푸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및 이런 쉬운 시험일수록요, 교과서랑 기출문제 안에서 대부분의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이 어려워지면 교과서나 기출문항 그 외에 밖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정말 생소한, 처음 보는 말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는 유형 바깥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은 이런 학교에선, 성신여고에선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과서랑 기출 분석을 철저히 해서 기존의 유형들이 어떤 게 나오고, 그리고 그 기존의 유형들을 빠르게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지를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4학년도는 조금 특출나게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성신여고 시험이 원래 이 정도로 쉽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23년도나 22년도에는 변별력을 갖춘 문항들이 그래도 3개에서 4개 문항 정도는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심화 부분들도 뭐 저희가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대비를 놓치지 않고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앞으로의 학습 방향성은 대충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제 여기 학습 방향성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 수업 특징 좀 적어드렸습니다. 제 수업은요, 이제 자체 교재를 통해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심화 개념, 고난도 문제들까지 두루 섭렵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이제 문항들을 수록한 자체 문제집을 사용하고 있고요. 고난도 문풀을 위한 필수 테크닉들이 있어요. 물론 고난도 문풀이요, 기본적인 스킬들 그리고 기본적인 교과서 개념만으로 풀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안에 1분 40초 안에 혹은 2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적인 학교 개념을 극한까지 쥐어 짜내서
조금 심화된 개념들도 필요합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그래도 전공을 했으니까 전공자의 전공 지식과 단연간의 자사고 학생, 제가 이전에 선덕고 학생들 가르쳤거든요. 선덕고 학생들의 수업 경험, 선덕고 학생들 가르쳤던 수업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고난도 문제풀이를 위한 특별한 문제풀이 테크닉들을 항상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지금 저희 수업 때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교재 내용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학생들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저희 반 학생들은 이런 거 10초 안에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네. 이게 심화 개념입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꼼꼼한 관리입니다. 제 자랑인데요. 자, 저희 반은 매 시간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 해당 내용에 대한 과제들 안에서 10문제에 해당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다시 봐야만 하는 문제들 10문제를 뽑아서 매시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당연히 부모님들께 매일 이렇게 결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짧은 코멘트도 이제 좀 특별한 일이 있다면 매번 달아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일이 있다면 이제 짧은 코멘트도 달아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반 이제 제 수업 시간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이렇게 수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일요일, 화요일, 토요일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뭐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주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신여고 제가 설명드릴 수학 부분은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저는 김승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